네, 이번 추석에 성묘는 잘 다녀오셨습니까? 묘를 정성스럽게 관리하면서 이 조상을 기리는 일은 오랜 전통이지만 이 좁은 땅에 묘지가 넘쳐나면서 여러 부작용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엔 뉴스에서는 우리 장묘 문화의 실상 또 그 대안을 집중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네, 이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우리 국토는 온통 이 묘지 천지입니다. 유호성 기자가 헬기를 타고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푸른 산 한쪽 면을 깎고 거대한 공동묘지가 들어서 있습니다. 산 아래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묘는 능선을 타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양지 바른 곳이면 이렇게 어김없이 묘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좋고 바른 자리에다 이렇게 잘 모시면은 그 후손들이 번창한다는 그 옛날 같은 그 믿은 풍습 때문에 추석을 맞아 찾아온 후손들이 절을 할 공간도 없을 만큼 묘지가 빼곡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길마저 찾기 어려워 성묘를 마치고 봉분 사이사이를 돌아서 어렵게 내려옵니다. 쓸만한 곳은 지금 묘지를 다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쓰지 못할 곳만 남아있고 그 매장은 더 이상 할 수 없는 이러한 형편입니다. 전 국토가 묘지로 뒤덮이고 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4년 전부턴 신규 공원묘지 조성 신청조차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네, 이 앞서 헬기에서 촬영한 화면 보니까 이 팔도강산이 온통 묘지로 뒤덮였구나 실감이 나시죠? 그중 상당수 약 300만 기는 후손이 없이 방치되고 있는 무연고 묘지입니다. 천춘환 기자. 우거진 풀숲에 봉분이 묻혀 있습니다. 묘비도 수풀을 들춰야 겨우 찾을 수 있습니다. 봉분이 쓸려나가고 가라앉아 겨우 무덤의 흔적만 남은 곳도 있습니다. 후손들의 연락이 끊긴 이른바 무연고묘로 이 산에만 100기가 넘습니다. 벌초 안 한 모이는 버린 모이 아니에요. 자식이 돼가지고 부모를 버리면 뜨겁어요. 자치단체가 분묘를 개장하겠다는 공고를 내도 연락해오는 후손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자손을 대신해서 저희가 무연 묘역을 조성을 해서 매장을 해서 향후 앞으로 영구적으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국에 널려있는 무연고묘는 287만 기로 전체 분묘의 무려 20%에 이릅니다. 그동안 장묘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애를 써온 결과 이 화장을 택하는 분들이 점차 늘고 있어서 다행이긴 합니다. 자, 임승찬 기자. 하지만 이제 화장장 구하기 지금도 여전히 하늘의 별따기죠. 네, 시청자들도 화장을 해서 묘지 면적을 확 줄여야 한다 이런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하지만 지역마다 축제에는 발벗고 나서는 지자체들이 화장장을 짓는 일만은 손사래를 치고 있어서 화장시설이 좀처럼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 화장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황재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인 23기의 화장로를 갖춘 이 화장장은 입구부터 대형 버스와 운구차로 붐빕니다. 나흘 전 상을 당한 이 가족은 사흘 동안 화장장을 구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4일장을 치러야 했습니다. 어떤 휴가 기간이라는 거라든가 그런 것도 정해져 있는데 본의 아니게 이제 뭐 하루를 더 있어야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할 것이고 또 비용 문제도 발생할 것이고. 경기도 성남의 이 화장장은 지역 주민에게는 이용료 5만 원을 받지만 다른 지역 주민에겐 20배나 되는 100만 원이나 받습니다. 그래도 이용객의 75%는 타 지역 주민들입니다. 하지만 2천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사는 수도권의 화장시설은 여전히 단 4곳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 수도권을 벗어나 원정 장례를 치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경기도에서 충청도로 가서 화장을 하고 다시 이제 장지 경기도로 다시 오는 상태죠. 수도권 사망자 가운데 27%는 화장을 하고 싶어도 매장을 해야 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원정 장례를 치를 만큼 수도권 화장장은 이미 만원입니다. 네, 무엇보다 이제 성공한 분들이 이 부모나 조상의 묘지를 거창하게 꾸미는 일부터 삼가고 또 장묘 문화를 좀 다양화하는데 솔선했으면 합니다. 자, 임승찬 기자, KBS 방송문화연구소가 조사한 여론조사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국민들의 의식은 어떨까요? 먼저 훗날 본인의 장례 방식을 물어봤는데 화장이 60% 정도로 가장 많았고 수목장이 뒤를 이었습니다. 매장을 하겠다는 응답은 11% 정도여서 결론적으로 열의 9은 묘지를 만들지 않겠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묘지 관리가 어렵다가 41%,
국토의 잠식이 32%였습니다. 만약 자신의 묘지를 만든다면 얼마 동안 관리가 될 것 같냐 이렇게 물었더니 아들 또는 손자까지만 관리가 될 것이란 대답이 87% 정도로 큰 기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장례 방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수적이었는데요. 화장이 절반 정도로 가장 많이 차지하긴 했지만 매장이 36% 정도로 두 번째였습니다. 이런 결과는 전국의 성인 남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조사를 통해 얻은 것입니다. 묘지 면적을 줄여보자 이런 대안이 다양하게 제시되고는 있는데 결국은 본인이 선택을 해야 할 문제입니다. 오수호 기자가 대안을 찾아봤습니다. 유족들이 나무 밑에 마련된 작은 구덩이에 조심스레 유골함을 넣습니다. 나무로 된 이 함은 1년 뒤면 땅속에서 분해돼 유골과 함께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국토가 이 묘지로 넘치면 안 될 것 같고요. 저희 식구들도 다 많은데 화장을 해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족들을 한 곳에 모아놓은 봉합묘는 조상들의 봉분을 따로따로 마련하는 것보다 공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목장과 같은 자연 장례시설은 전국에 고작 14곳, 봉안당은 300여 곳으로 대부분 사설업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의지를 가지고 그런 시설이 하나의 그 필수 시설이고. 자연장과 봉안당을 이용하기 위해선 많게는 수백만 원이 넘는 장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이 가능한 공공시설 확충도 절실합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의견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조성된 공원묘지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납골묘지로 변경하자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네, 아직도 이제 불법 분묘가 성행하고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그 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네, 역사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20년 이상 된 묘지는 납골해야 된다 이런 주장 이원규 씨가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네, 지금 이제 화장한 유골을 일정한 곳에 묻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한 군데 평지 같은 데 모아서 관리하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